배가 고픈 사람의 특징은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지금 알바를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지금 3시에 들어왔거든요. 예쁘게 생긴 볶음밥을 먹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배고파서 이 앞에서는 엄청 그냥 뛰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내가 빨리 밥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엄청 뛰었어요. 밥 차려! 왜 불에 익힌 음식은 뜨거워 보여? 거기서 마카나이로 라면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그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 음식 말고 다른 음식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만 들어요. 김치 먹고 싶어! 이러면서 제가 또 안 유명한 김치녀잖아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사랑해. 알바 너무 힘들고 일단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이게 오랫동안 쉬니까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줄 알았거든요. 아니? 안 들던데? 그냥 더 놀고 싶다는데? 너무 개꿀이다라는 생각 들고 근데 이제 장고를 보니까 더 놀다간 좋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진짜 꼭 참고 모든 일이 사실 다 처음이 진짜 주악같이 힘들고 나중에 가면 덜 주악같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바 처음은 다 원래 힘든 거니까 안 힘든 일은 세상에 없는 법이고 그냥 존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가는 길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20분, 30분씩 헤매니까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너무 울고 싶더라고요. 아기처럼. 이것도 한 3, 4번, 5번만 반복하면 또 능숙하게 찾을 거잖아요. 그런 날을 또 상상하면서 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가면서 하니까 원래 뭐든 처음은 다 어렵고 주악 같은 법이다. 주악 같음의 법칙. 가자마자 첫날에 주문을 혼자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오늘도 계속 혼자 하고 뭐 추가 주문, 추가 메뉴 이런 것도 다 계속 혼자 하고 해봤는데 일본어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 뱉어보는 말들을 막 하려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막 백지처럼 하얘지고 그냥 계속 진짜 한국말로 할 뻔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고객님 주문은 어떻게 나사이마스까 이렇게 할 뻔했어. 한국어 같기도 해. 그런데 이것도 존나 버티면 잘하게 될 테니까 그럼 또 섹시하겠지. 내가 또 존나 버텨. 왜 이치라냐면 외국인을 좀 많이 뽑는 거 매뉴얼이 좀 있는 게 좋아서 그리고 면접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었고 시급이 높았다. 이게 또 지점마다 다르지만 제가 일하는 지점은 시급이 1,400엔이거든요. 근데 교통비 나오고 일하시는 분들 다 친절하시고 분위기도 좋고 지금 상태에선 다른 알바 어떤 걸 해도 힘들 거라서 지금 일본어로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가다실을 공짜로 맞았답니다. 같은 학교 유학생 언니가 3월 안에 맞으면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다닥 달려가가지고 놔줘! 이러고 놔줬어요. 놨어요. 내가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브스턴트 댓글을 보면 제가 너무 웃기고 싶어서 우사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도 안 웃으시고 진지 빨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웃기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근데 인터넷상에서 조금 더 웃기거든요. 인터넷은 제가 온전히 저로 있을 수 있는 공간, 온전히 맞을 수 있는 공간, 온전히 내가 나로 존재하고 내 친구도 내 친구로서 존재하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인스타를 트위터처럼 써보려고 만들었거든요. 혹시나 인생이 너무 인생하다 그러면 똥, 엉덩이, 방귀 이런 얘기도 듣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 팔로우 미 나나나나나나나 제가 보상심리가 진짜 죄송해요. 너무 강해가지고 얘네까지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마트에서 1for1 2,000원에 산 카페인 커피 미지근한 커피 씹극혐 미지근한 커피 죽어 너 살 가치가 없어. 제가 근데 일본 교환학생 마음 먹었을 때 발을 다쳤어가지고 알바를 한 6개월 정도 못했어서 모아놓은 돈이 거의 진짜 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블로그 체험단 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그럴 때였는데 어떻게 올 수 있었냐. 기숙사비는 엄마 아빠가 내주시고 있긴 해요 사실. 근데 그 이외에는 용돈 받는 거 없고 한국에서 되셨을 때 또 20살 이후로 받은 적 없고 간단하게 핵심 정리하면 첫 번째 휴학을 하고 한 학기 동안 좆뱅이를 쳤습니다. 알바 좆뱅이. 학원 데스크 알바였고 하루에 6시간씩 주 5일 해서 근데 총 5개월 정도 했는데 200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왜냐? 스마일라식을 내돈내산하고 사랑니도 4개나 있어가지고 외국 사랑니가 그걸 제가 또 내돈내산하느라 돈을 펑펑펑펑펑펑펑 나가가지고 200만 원 조금 넘게 모았어요. 네. 두 번째
한국에서 다니는 학교에서 교환학생 대상으로 국제팀에서 장학금을 이번에 신설을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100만 원 받았고, 그리고 교회 장학금으로 해서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이라고 서울 소재 대학생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또는 학자금 지원 구간 1에서 4구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거기에 선정이 돼서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 수 있었다. 이야 맛있겠다. 우와 영롱하다. 우와 예쁜 음식이다. 그리고 집가장학금에서 생활비 대출이 되잖아요. 그걸 학기별로 200만 원을 풀로 땡기고 있다. 근데 뭐 대출까지 받으면서 교환학생 오려고 하냐, 그 정도로 돈이 없으면 그 정도로 깜냥이 안 되면 오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400만 원 정도야 취업하고 나면 금방 갚는 돈일 수도 있고, 언제 이렇게 1년이나 있어 보겠어요, 학생으로. 안 그래요?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이거 진짜 꼭 사드셔야 돼요. 저는 저번에 처음 일본 왔을 때 이걸 하루에 하나씩 사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키스하고 싶어. 꺼져.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리고 여기서 알바도 주 2회 이치란에서 하루에 6시간씩 하고 있고요. 또 단기 알바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어서 지금 방학 때니까 해놓고 학기를 대비하려고 단기 알바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이 제일 진짜 도움이 됐는데 어떻게 합격했냐면, 사실은 교환학생 장학금하면 유명한 미래에셋 장학금도 넣었는데 같은 학교 친구랑 같이 넣었는데 이 친구랑 같이 나란히 서로 탈락했어요. 워낙 그 문과를 잘 안 뽑는 장학금이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부족했으니까 안 됐겠지만, 그래서 너무 슬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으로 서울교환학생 장학금을 지원을 했는데, 근데 여긴 기준이 조금 더 빡세서 아까 말했듯이 서울 소재 대학생이어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자금 지원 구간 1에서 4구간까지만 가능해서 약간 좀 기준이 빡세죠. 다 한 다음에 성장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테인저스 활동이라고 약간 특파원 느낌처럼 어떤 걸 배우고 느꼈는지 뭐 알려주고 싶은 팁 같은 것들을 글로 작성해서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하는 그런 활동도 필요했었어요. 자소서 쓰고 면접 보고 돈 벌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바에서 400만 원 벌려면 제가 400시간을 일해야 되잖아요. 닥치고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다소서 같은 경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가 교환에 가서 뭘 할 건지, 그게 또 내 진로 혹은 전공이랑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진짜 정말 자세하게 썼습니다. 1번 항목이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랑 내 인생에 가치 있는 한 학기를 보내기 위한 계획과 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였는데, 우선 제 진로 언급하고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교환학생 생활이 가지는 의의를 얘기를 했고, 제가 뉴미디어 콘텐츠 PD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포트폴리오를 뭐 할 거다, 뭐 일본에 가서 뭐 동아리라던가 알바를 해보면서 견문을 넓히고 일본어라는 기술을 습득해서 어떻게 접목시켜 보겠다, 막 그렇게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다 라고 단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동아리에 들어갈 거고, 이러이러한 알바를 해볼 거고, 또 이러이러한 영상을 제작해서 어떤 주기로 업로드를 해서 이러한 결과를 내보고 싶다라고까지 썼어요. 또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 일본으로 가고 싶었던 계기랑 어떻게 이렇게 잘 매끄럽게 연결을 해가지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체인저스 활동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교환학생을 준비한 학생이랑 공유하고 싶은 주제 2가지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5가지 주제 중에 선택 2개를 해서 작성하는 거였는데, 저는 먼저 2번 문화일상 그리고 4번 교환학생 꿀팁 선택해서 서술을 했는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비웃지 마세요. 일본 현지 생활 A to Z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담긴 일상을 롱폼 또는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블로그 같은 글로 작성해서 공유를 하고 싶다.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외국에서 혼자 생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 가령 뭐 이러이러한 상황을 담아내고 싶다, 마트 장을 보러 갔는데 말이 안 통하고 알바를 족배인을 쳐서 조식 빠지고 뭐 이런.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일본어를 비전공했는데 어떻게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지, 단기간에 제2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방법 같은 걸 적었어요. 그리고 운 좋게 서류가 통과가 돼서 면접을 이제 남겨두고 있었는데, 제가 면접을 진짜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말을 보시다시피 정말 못하는 편이고 개소리 이외에는 진짜 못해요. 제가 진짜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말이 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잘 본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대학도 그냥 면접 없는 다 교과.
제가 진짜 즉흥적인 질문에 약하거든요. 얼마나 약하냐면 너 MBTI가 뭐야? 너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도 약간 당황해서 절어. 너무 걱정이 돼서 당시에 제가 학원 알바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같이 옆에 계시던 분도 대학생이셨거든요. 그분이 ENFP에 완전 진짜 대외활동 만렙에 말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에너지가 강한 분이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면접 잘 볼 수 있을까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선생님은 면접 볼 때 대답을 절대 통함기 안 하고 마인드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치기 해가지고 쭉 적어보시고 그 키워드 위주로 면접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도 안 되고 진짜 자연스러운 내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 사실 꾸며낸 이야기, 외운 이야기랑 정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는 대답은 진정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천재적인 생각이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교환학생에 관련된 키워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려서 쭉 적어봤어요. 자료 화면 두둥! 그리고 그걸 저는 존나 외웠습니다. 한 100장 이렇게 적어본 것 같아요. 말도 해가면서. 왜냐면 이걸 했을 때 이게 탁탁탁탁 떠올려야지 될 것 같아서 면접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당일날이 되니까 너무 떨렸어요. 이 면접에 400만 원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토할 것 같고 다대다 면접이었고 근데 저 빼고 다 일본어 전공이신 거예요. 그리고 말을 진짜 아나운서처럼 너무 또박또박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긴장하면 목소리가 엄청 떨리거든요. 그래서 막 목소리가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지금처럼 더듬었어요. 너무 슬퍼서 슬펐는데 질문들은 자소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추가 질문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왜 그 대학을 선택을 했는지 또 진로와 일본 교환학생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가서 어떤 걸 할 건지 그런 것들이 나왔고 좀 떨면서 대답을 하다가 마지막쯤이 되니까 뭔가 이분들에 비해서 제가 진짜 너무 딸리니까 대답이라도 조금 참신하게 해서 기억에 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빠가 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언젠가 저는 제가 선택한 분야에서 꼭 유명해져서 꼭 유퀴즈 같은 TV 프로그램, 인터뷰 프로그램 나갈 건데 만약에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그때 서울장학재단 언급해서 감사함을 꼭 전하겠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라던가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해서 계속 올릴 건데 그때도 서울장학재단을 언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리수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쨌든 간절했어요 정말. 왜냐면 정말 돈이 없어요. 어쨌든 말도 안 되게 합격을 했고 수여식도 갔고 너무 기뻤어요. 저희 아빠 프로필 사진 보이세요? 이게 아직도 지금 장여 장학 증서거든요. 근데 중요한 정보를 다 공개하셨어. 이럴 거면 왜 가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또 저랑 조건이 비슷한 분들 계시다면 저는 또 아시아, 일본이었어가지고 폭이 더 좁았었는데 만약에 유럽이나 그런 분들은 또 더 종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장학금이랑 대출이랑 학교 교내 장학금이랑 다 잘 알아보시고 정말 너무 가고 싶으시면 휴학하고 알바 빡세게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인생은 엄청 긴데 취업하면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져도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꿈을 이루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면 정말 슬프잖아요. 그렇다고 좌절하고 있을 수만 없지. 좌절하고 있으면 그냥 좌절한 사람 되는 거니까 어떻게라든 주어진 환경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느낌으로다가 장학금 꼭 찾아보시고 좋은 기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이제 단기 알바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먹어야 되나? 교환학생 오면 진짜 너무 좋아요. 최근에 제가 정말 뭘 좋다고 느꼈냐면 제가 보고 싶은 영화 첫 번째 키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보러 갔어요. 근데 혼자 보러 갔거든요. 앞에 가서 공부하다가 이따만한 큰 팝콘이랑 나초랑 콜라랑 챙겨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고 팝콘도 너무 맛있고 일본어도 이제 조금씩 많이 들려가지고 이 영화 내용도 거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그 하루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진짜 좋다. 이런 경험은 안 해보면 모르는 건데 해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기쁘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종종 이런 경험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좋았거든요. 이것저것 뭐
경험하는 게 많아서 진짜 좋아요. 또 이게 가족들, 친구들이랑 떨어져 사는 게 처음이니까 어떤 좌절이 생겼을 때 저의 혼자 힘으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좌절을 이겨내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좌절이 있긴 있지만 회복하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좌절하고 있는다고 내 기분이 나아지지 않아. 내 하루는 되게 소중한데. 그래서 뭐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됐다, 뭐 이런, 뭔 말이지? 이게 아무튼 좋다, 추천한다. 아우, 이거 두 번째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달고 너무 좋아. 아무튼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평생 가난해?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좋은 소식 생기면 항상 전해주세요.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분이 때문에 교환학생 꿈꾸게 됐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보자마자 진짜 무슨 오열한 F 참가자가 눈물 이렇게 빡 흘렸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이런 기회가 있는 걸 모른 채 지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 좋은 방향으로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바이바이, 굿베이, 굿바, 베이비, 굿바.